올해 미국이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을 맞이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업용 조닝 규제를 완화하는 시티 오브 예스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 비전 제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올해 퀸즈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온라인 앱 기반의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소비자의 95%는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이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을 맞이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대서양에서는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이 형성되고 이 중 8개에서 13개는 119km 이상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이 내놓은 역대 5월 허리케인 시즌 예보 중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잠재적 허리케인 중 4개에서 7개는 시속 185k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처럼 허리케인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역대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과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 그리고 대서양 무역풍의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켄 그레이엄 기상청장은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며 대서양 연안에서 평년 이상의 허리케인 시즌이 될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올해 조건이 이례적이라며 지구온난화가 허리케인의 파괴적 위력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일반적으로 6월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에 끝납니다. 정점은 주로 늦여름과 초가을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업용 조닝 규제를 완화하는 시티 오브 예스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상업용 조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 수정안을 각각 5대2, 8대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규제를 현대의 필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 입성을 허용한 레스토랑과 바 등의 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일부 주거 지역에 상업용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근린 상권을 보호하고 소음이 심한 사업체의 주거 지역 입성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노점산 활동을 허용하는 제한은 삭제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이제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시의회는 주차장 안전 및 건물 안정성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 311 콜센터의 대기시간 정보 제공,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 강화, JFK공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투명성 강화 조례 등을 승인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2014년 비전 제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올해 퀸즈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전 제로는 2014년부터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교통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에 따르면 올해 현 시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비전 제로 시행 이후 평균 사망자 대비 퀸즈에서 43%, 뉴욕시 전체에서 17% 더 높았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37%가 퀸즈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뉴욕시 전체 인구 대비 퀸즈 주민의 비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역 내 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지난 3월에는 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퀸즈는 비전 제로 시행 이후 5개 보로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50명을 넘어선 최초의 보로가 됐습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퀸즈에서만 5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한 사건에는 5세 소년이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퀸즈 및 전체 뉴욕시의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온라인 앱 기반의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 22일 온라인 앱 기반의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앱을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과정을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신청 절차가 개선돼 기존 신청서 양식에 비해 문항의 77%가 수정 또는 삭제되는 등 대폭 간소화되면서 주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가 30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 중간에 작성을 중단하고 저장한 뒤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시스템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코로나19 사태 중 겪었던 낡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시스템이 미국 전체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는 초저가 제품과 무료 배송, 공격적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을 쫓으면서 테무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테무를 운영하는 PDD 홀딩스 핀더더는 올해 1분기에 246% 급증한 280억 위안, 약 39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126억 위안, 17억 달러를 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의 첫 선을 보인 후 지난 11월 기준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17%까지 확대했고 중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콜린 황 핀더더 창업자는 520억 달러 규모의 재산을 보유 중이며 중국 2위 부호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테무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테무가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조작 기술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습니다. CNN은 테무가 세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규제 장애물과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달러대의 새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었던 미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터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레드랍스터는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서류에 따르면 레드랍스터 자산은 10억 달러, 부채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인 레드랍스터는 저렴한 새우와 랍스터를 공급해 미국 551개, 캐나다 27개, 멕시코와 일본, 에콰도르, 태국에 점포 27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직원 수만 3만 6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 비용의 급등, 그리고 금리 상승의 영향이 모두 레드랍스터의 경영난을 심화시켰습니다. 앞서 레드랍스터는 지난 13일 실적이 부진한 93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 수는 2019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우 무한 리필과 같은 프로모션은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지만 일부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소비 경쟁을 벌이면서 회사의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업체가 뒤늦게 $20짜리 얼티밋 엔들리스 쉬림프 메뉴 가격을 $25로 올렸지만 이미 $1,100만 비용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1968년 문을 연 레드랍스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끌었고 한때 매출 순위가 미국 내 2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소비자의 95%는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스의 연례 여름 여행지수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올 여름에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51%는 지난해 수준으로 44%는 그 이상으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여행 경비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을 보이고 있고 92%는 적어도 지난해만큼은 지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6%는 $5,000 이상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행 빈도와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4%가 더 자주, 55%는 더 장기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 중 44%는 집에서 7시간 이상 떨어진 장소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 목적으로는 추억 만들기 50%, 휴식 41%, 모험 36% 순으로 응답했고 여행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85%는 투어와 체험 활동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라스베이거스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나타났고 해외에서는 칸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는 올해 3월에 2,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지난 20일 뉴욕주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거주 중인 고 정종덕 소령의 유가족을 방문하고 은성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결실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수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장이 국방부를 대표해 고 정소령의 차남 정광훈 씨에게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고 정소령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소위로 임관해 제1훈련소, 5군단, 육군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1월 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성 화랑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무 훈장을 받지 못한 채 1962년 소령으로 예편했고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5년 착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과 포레스트 힐 71번가 역 등 퀸즈 지역 2개 전철역과 맨하탄 125가, 42가 버스터미널 등 맨하튼 지역 4개 전철역, 브루클린 지역 1개, 브롱스 지역 2개 등 총 9개의 전철역에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새로운 개찰구를 설치합니다. 새 개찰구는 점프 등 무임 승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해 요금 회피 방지와 함께 승객의 편의성 제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TA는 연말까지 총 15개 전철역에 새로운 개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테스트를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시내 모든 전철역으로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베이의 퀸즈 방향 도로 일부 구간이 보수공사 실시로 인해 다음 달 1일 오전 2시부터 3일 오전 4시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번 도로 폐쇄 구간은 BQE 브루클린 지역의 애틀랜틱 애비뉴부터 샌즈 스트리트 사이 약 1마일로 퀸즈 방향 도로입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폐쇄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방향 도로는 모든 차선이 폐쇄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고 로컬 도로 등을 이용해 퀸즈 방향으로 이동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스테이튼 아일랜드 방향 도로는 정상 운영됩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뉴저지 해안가에 위치한 20여 개 타운들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심야 시간대 해변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일부 타운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통금 시간대에 해변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팍의 경우 13세 이하는 오후 9시 30분부터 14세에서 17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변 통행이 금지됩니다. 애틀랜틱 시티에서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전 한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